어떤 그 법률을 이용하는 일단 법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제 접근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저희가 이제 아주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2013년도 자료를 이제 토대로 봤을 때 그것이 진짜 98점 몇 %예요. 거의 그냥 사실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출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호적제도에 기반을 하고 있는 지금 현행 출생신고 제도에는 옛날에는 집에서의 분만이 사실 더 많았었고 그런 옛날 제도가 그대로 지금 갖춰지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한 그런 신고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출생 신고의 누락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인후 보증 제도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한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정부에서 제출한 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대 국회에서 잘하면 그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두 축의 하나인 인후보증 제도가 이제 개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이 되고 그것이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자에게만 그것이 남겨져 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과 이런 법을 이제 개선하도록 하는 어떤 촉구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제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방향 속에서 사실 두 발제자님과 다른 의견을 갖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지금 그 오늘 행사의 주간 주최단체에도 들어가 있으신 뿌리의 집이나 트랙하고 그리고 아동인권 단체랑 몇 단체랑 같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그 모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개해 주신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 신경림 의원실이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작업을 그 단체들하고 함께 해서 막바지에 이제 발의 작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이게 이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사실은 저희가 논의를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라는 말이 나오는 게 사실은 그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이제 권고안이나 그런 유엔 관련된 규정에서 유니버설 버스 제 영어 잘 못해서 유니버설 버스 레지스트레이션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편적 출생등록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생소한 개념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그냥 출생신고라고 하는데 출생등록하고 출생신고는 차이가 뭔지 거기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는 뭔지 그래서 저희 안에서도 너무 막 개념이 막 헷갈리고 차이가 나고 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상반기 올 6월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대중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거는 출생신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뭐 웹페이지, 서명 페이지 막 이런 거 만들면서 이거 버리자, 이런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냥 출생신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얘기거든. 모든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사는 모든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출생신고 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그 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출생등록이라는 말을 버리고 출생신고라고 쉽게 이야기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출생신고 되도록 하자라는 얘기인데 사실 저한테도 이게 굉장히 그게 왜 문제냐. 출생신고 안 되는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좀 늦게이긴 하지만 출생신고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모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출생신고 안 되는 애가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게 왜 필요해?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 이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필요한지. 그런데 참 이게 불행인데도 이런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다행인 사례들이 최근에 막 빵빵빵 터졌어요. 작년 연말부터 특히 올해 그 끔찍한 아동학대, 가정 내 아동 살해된 사건들이 발생이 되면서 전수조사 했잖아요. 아이 그 출생 신고가 됐는데 취약 연령이 됐는데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들 전수조사를 하면서 막 이제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막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생신고도 안 된 아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나온 사례 중에서 전 굉장히 충격적으로 본 것 중에 뭐 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광주 사건 10남매 중에 몇 남매인가 6남매인가가 출생신고가 아예 안 됐고 뭐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온정적으로 보도가 되긴 했지만 전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를 가고 싶었겠어요. 같이 친구들 다 학교 가는데 학교 못 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들은 그 전수조사에서도 빠진 거잖아요. 출생신고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존재하구나. 출생신고가 다 되는 게 아니었어. 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서 사실은 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저기 뭐 방글라데시 이렇게 특정 나라를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뭐 공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거나, 막 너무 오지에 막 있어서 국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고 우리가 모른다 뿐이지 실제로 어디선가 아이들이 출생신고되진 아이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이제야 굉장히 각인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 아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출생신고에서 누락된 아이들이 아동 매매될 수도 있고 뭐 장기 매매 이런 험한 얘기 담고 싶지 않지만 중국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다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허술한 출생신고 제도 하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누락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심각한 아동 인권의 침해적인 상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하지 않구나. 우리가 출생신고 벌써 끝나나요? 출생신고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식이 깨질 때 이 제도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제도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자동 출생등록제, 그러니까 출생통보제도 이런 건데 이거 방식적인 거죠. 자동 출생등록제는 병원으로 자동으로 이제 해서 하자는 취지이고, 통보제도는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지만 보완적으로 장치를 두자라는 취지인데, 이런 제도를 이야기하면 이제 두 가지 우려 지점이 지적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혼모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출생신고를 꺼려하는 이제 산모들이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지 않게 되고, 그러면 엄마와 아이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가장 강하게 대두되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의료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두 가지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제시된 내용인데요. 미혼모 인권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이야기는, 사실은 되게 재밌게도 이제, 재밌지 않죠. 재밌는 얘기 좀 다른 관점인데, 어쨌든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미혼모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는 계속 이렇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은 지난 4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안, 법무부가 추진한 정부안이 많은 부분을 저는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증명서 제도, 상세 증명, 특정 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그 안이 통과를 했고, 본회의를 통과할 거라고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5월 19일 임시국회 때 통과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일반 증명서를 보편적으로 쓰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 증명서는 뭐냐면 현재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현재의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배우자라든지 가족, 자녀를 공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혼 자녀라든지 혼인 외 자녀가 그냥 일반 증명서상에 공시될 것의 위험성은 많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아이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세 증명서를 별도로 요구를 하면 되고, 상세 증명서를 내라고 요구하는 회사나 이런 데가 있으면 왜 필요한지를 그 취지를 오히려 설명을 해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생활이 노출되는 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추진한 안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이런 게 반영이 되면 미혼모들이 출생 신고를 하더라도 사회생활에서 원치 않는 본인의 그 출산 경험이라든지 경력이 노출되는 것들이 굉장히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 안이 통과된 게 굉장히 이제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7년도에 이 법 제정할 때 많은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가족관계 증명서가 너무 그냥 한꺼번에 확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너무 우려가 많이 된다. 그때 정부가 한 이야기가 아니 왜 국가가 사생활을 감추려는 거를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도와줘야 되냐고. 우린 그런 거 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그런 거 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10년 사이에 다시 바뀐 거예요. 이 바뀐 게 어떤 걸 동력으로 바뀌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든 원하지 않는 방향이든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고 뭐 이러면서 베이비박스가 논란이 되고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사실은 미혼모의 이슈가 많이 회자된 게 사실은 긍정적인 영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그래서 입양특례법을 다시 돌려야 된다, 뭐 베이비박스 합법화해야 된다 이런 방향에 저는 반대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속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들이 처한 사회적 차별 현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해서 증명서에 의해서 노출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그 공론화가 되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만 끌어가면 사실은 아동의 인권도 출생신고를 보장하면서 미혼모의 인권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제도 개선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저는 희망을 갖고 그래서 좀 그런 우리의 논란의 방향들이 그런 방향으로 서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고 미혼모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고 아동 인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라는 것이 결국엔 어느 아이도 한 아이도 출생신고에서 누락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라고 하면 그 아이에는 한국 국적자 이외에도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한국의 출생증명 제도에 포괄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